오늘은 또 다른 조작된 아랍 선전 시도를 폭로하려고 합니다. 물론 CNN과 주류 언론이 이를 받아들여 유대 국가를 비난하는 데 사용했죠.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JNSTV의 주력 게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좌시의 이스턴입니다. 지난 2주 동안 남부 헤브론 힐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엘 카이르라고 불리는 불법 베두인 야영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합법적이지 않으며 그곳 일부 건물에 철거 명령도 내려진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야영지는 아직도 있습니다. 그곳은 카르멜 유대인 공동체의 행정 경계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전 세계 기자들이 이 지역에 몰려들었고 이른바 이 마을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멋진 영상이 나오기 때문이죠. 전부 거짓말이지만 확실히 시청자들을 끌어들이죠. 자,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카멜의 보안 요원들이 불법 마을과 자신들의 마을, 카멜 마을 사이에 울타리를 세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안상의 이유 때문이죠. 그곳 관계자들은 테러를 저지르려는 이들이 마을에 침입을 시도한 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울타리가 세워지고 아랍 마을 주민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할까요? 그들은 아이들을 울타리 옆 뜨거운 태양 아래에 앉혀놓고 물론 카메라를 위해 영어로 된 커다란 팻말을 들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도로를 막아서 아이들이 더 이상 학교에 갈 수 없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선전이지만 다시 말하지만 전부 거짓말입니다. 이스라엘 방위군도 이 아이들이 학교에 갈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저 다른 길을 선택하면 됩니다. 사실 이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이제는 울타리 때문에 카르멜 공동체 근처로는 더 이상 걸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울타리 옆에 앉아 울면서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교육을 빼앗았다고 비난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CNN을 비롯한 여러 방송국에 보도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실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헤브론 힐스 지역 의회 의장 엘리람 아줄라이가 직접 찍은 짧은 영상을 공유합니다. 저는 여기 불법 전초기지인 말키르에서 온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왔습니다. 이 불법 전초기지가 카르멜 지역 안으로 침입해 들어왔는데 정말로 이 불법 전초기지에서 학교까지 오는데 문제가 있는지 사실을 확인하러 왔습니다. 우리 옆에 학교가 있으니 같이 둘러보고 올 수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마드라사에서 공부 중인가요? 네?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저희 쪽에서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15분에서 40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여기 시계를 두고 학교에 도착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시계에 맞춰 도착했어요. דקה ו10 שניות. 여러분도 사실을 봤죠? 학교 가는데 문제 없어요. 이제 판단해 보세요. 방금 영상에서 보셨듯이 1분 10초 만에 그는 학교에서 아랍 마을까지 아무런 방해 없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전혀 막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시장이 할 수 있다면 이 아이들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것은 조직적으로 조작된 가짜뉴스 사건입니다. 좋아요. 그 점은 인정하죠. 여러분이 CNN에서 보면 이 아이들에게 감정이입하게 되고 정말 가슴 아프지만 문제는 이 모든 게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이건 부모들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지도자들 그리고 그 마을의 지도자들이 냉소적으로 이 아이들을 이용하는 사례입니다. 아이들을 햇볕 아래 앉혀놓고 촬영하게 해서 카메라 앞에서 연기하고 울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저는 이런 플랫폼이 있어서 여러분께 여기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이른바 평판이 좋은 언론사들이 사실상 이 이야기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런 거짓말을 전 세계에 퍼뜨리는데 일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보이는 모든 것을 믿지 말고 더 깊이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주 비냐민 지역에서 테러 공격이 마지막 순간에 저지되었습니다. 테러범들은 유대인 공동체 사이의 주요 도로 옆에 가방에 숨긴 폭발물을 설치했습니다. 지역 주민이 수상한 가방을 발견한 후 폭발물 처리 전문가들이 현장에 출동해 장치를 해체했습니다. 이 영상을 함께 보시죠.
폭발물 처리반이 필요합니다. 작동 장치에 연결된 선이 있어요. 잘 봐요. 여기로 폭발물 처리반을 빨리 불러야 해요. 여긴 아인에서 치온, 찬바림까지 실제 차량이 다니는 길로. 군 차량과 보안 요원이 하루 종일 이동해요. 서둘러서 빨리 보내야 해요. 좋아요. 오디오는 히브리어였고 방금 들으신 건 한 주민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깃발을 발견했고 그 옆에 수상한 가방이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허위 경고가 아니었어요. 가방 안에 폭탄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건 살인 미수였습니다. 이 일은 고대 유대인 공동체인 실로 근처에서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관계자들은 이것이 지난 2주 동안 두 번째로 발생한 시도라고 말합니다. 이전 사건에서는 테러범들이 모형장치를 설치했지만 이번에는 진짜였습니다. 실제로 작동하는 위험한 파이프 폭탄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폭발물 처리 전문가들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물체를 조사했고 폭발물을 찾아 현장에서 무력화시켰습니다. 이번 사건의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비냐민 지역 위원 회장이자 예샤 위원회 의장인 이스라엘 간은 이것은 모든 면에서 살인 미수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공격의 배후에 있는 자들에 대해 이스라엘군이 강력하게 대응하고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재앙을 막아주길 기대합니다. 우리는 이런 재앙이 일어나기를 기다렸다가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미친 짓입니다. 유대인 공동체 근처에 폭탄과 가방이 있습니다. 이곳은 이란이나 레바논, 가자지구처럼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매우 번화한 지역에 있는 유대인 공동체들 사이입니다. 책임자를 반드시 찾아 적절히 처벌해야 합니다. 이런 유행의 공격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억지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유형의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억지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예루살렘 포스트는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기구가 관리하는 학교들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UNRWA로 알려진 근동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기구는 교육 활동을 주 4일로 축소했습니다. 심각한 재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UNRWA의 서한지구 보조 현장 공고 담당관에 따르면 학교 수업일 축소는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이루어졌으며 UNRWA 직원들의 근무 시간도 20% 줄어들었습니다. 이 조치들은 학년 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 이것은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오너라는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매일 이스라엘과 유대인에 대한 증오 교육과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와 사마리아,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학교가 하루 덜 운영된다면 그만큼 증오와 선동도 하루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게 변화를 가져올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증오가 줄어드는 건 좋은 일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예루살렘 일부 지역에는 이 스튜디오에서 기차로 7분 거리에 있는 우누라 학교들이 증오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건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 UN 워치 단체에 따르면 우누라 지도자들은 하마스 고위 관계자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우누라 교사들, 학교 교장들, 교사 노조 대표들, 그리고 지역 국장들은 하마스에 소속되어 있거나 하마스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학생들이 유대인에 대한 폭력과 테러를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UN 워치의 이 영상을 함께 보시죠. 학교에서 이스라엘을 배우는 게 기본입니다. 아무것도 없어. 해로운 건 없어. 그럼 너는 유대인을 싫어해? 테이로. 베이르. 라힌 훔 아두나 와 헤이크 와 이후나 나로드 하크남. 10월 7일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과 그 이후에 벌어진 전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교환권에 해당된다고 보십니까? 네. 우리는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 나라를 되찾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들이 우누라 학교에서 받는 것을 보세요. 전 세계 대부분이 침묵하는 현실이 정말 미친 일입니다. 가자지구 전쟁 내내 이스라엘 방위군 UN 테러 거점을 발견했고 유누라 직원 중 일부가 하마스의 일원이거나 10월 7일 학살에 연루된 사실이 밝혀졌다는 점도 기억합시다. 저는 이 말을 여러 번 반복해서 했습니다. 해시태그 우누라는 하마스다. 우리가 사용해야 할 해시태그는 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 방위군 정보에 따르면 가자지구의 테러 조직, 주로 하마스에 소속된 450명 이상의 테러리스트들 UNRWA에도 고용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충격적인 영상을 기억하시나요?
이 영상은 2023년 10월 7일 보안 카메라에 포착된 것으로 UNRWA 직원이었던 2명의 하마스 테러리스트가 찍힌 영상입니다. 그들이 총으로 쏜 이스라엘 민간인의 시신을 트럭에 실어 가자지구로 납치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누라가 학교를 주 닷새 운영할 수 없다고 울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학교들은 반유대주의 징후를 퍼뜨리지 않는 기관에 넘겨져야 합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도 답이 아닙니다. 그들 학교에서도 같은 내용을 가르칩니다. 누가 대신할 수 있을까요?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기억합시다. 해시태그 어누라는 하마스입니다. 이스라엘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반대 때문에 적어도 앞으로 몇 달 동안은 유대와 사마리아에 대한 주권을 적용할 계획이 없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외무장관 기돈 사르의 말입니다. 이는 YNN 뉴스 매체의 보도에 근거한 것입니다. 주권을 시행하려면 미국과의 조율하에서만 해야 한다고 사르는 히브리 매체 YNN이 입수한 녹음에 따르면 브리핑 중 리쿠드의 미국 친구들 회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앞으로 몇 달 동안은 주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것을 실행할 의도가 없습니다.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 계획에 반하며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많은 친구들과 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상황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친구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제가 만나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에 만약 대통령이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그는 유대와 사마리아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권을 지지할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누군가가 와서 그에게 이 상황을 설명해 주길 바랍니다. 저도 당신이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다는 걸 압니다. 특히 미국과 이스라엘이 함께 전쟁 중일 때 더욱 그렇죠. 하지만 나중에 훨씬 덜 우호적인 행정부가 집권하면 어떻게 될까요? 유대와 사마리아의 지위가 불확실한 채로 거의 60년이 흘렀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유대와 사마리아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권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국방군 엘에 따라 테러 활동 선동, 무기 소지에 연루된 아랍인 용의자 6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체포는 알람, 카파라 아카브, 칼란디아 지역에서 진행된 대테러 작전의 일환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군인들은 약 100개의 건물을 수색하고 40명 이상의 용의자를 조사했습니다. 이곳은 예루살렘 바로 외곽입니다. 또한 군인들은 권총, 카를로 무기, 사냥용 소총, M16, M4 소총을 포함해 10개 이상의 무기를 발견하고 압수했으며 사제 파이프 폭탄, 무기 부품, 탄약, 군사 장비도 함께 압수했습니다. 체포된 인원들은 이스라엘 경찰의 유대와 사마리아 지구에 위치한 비냐민 경찰서로 이송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또 하루가 지나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또 다른 대테러 작전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 테러리스트가 없다고 주장하는 반이스라엘 증오자들과 거짓말쟁이들을 믿지 마십시오. 그들은 하마스가 가자지구에만 있다고 자주 말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방위군이 아무 이유 없이 한밤중에 이런 아람 마을에 가서 그곳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즐긴다는 인식을 심어주려는 것입니다. 이 사진들을 보세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현실은 이 지역에서 테러리스트들이 매일같이 활동하며 이스라엘 민간인을 살해하고 이스라엘 군인들을 공격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진들이 모든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것은 단지 특정 24시간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이런 대테러 작전은 매일 밤마다 수행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지역에 접근할 수 있어 이런 작전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2005년 이후로 가자 지구에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10월 7일 학살이 일어난 것입니다. 매일 밤 필수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는 용감한 이스라엘 방위군 남녀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시에 지난 화요일 사마리아에서 작전 중이던 2명의 이스라엘 방위군 병사가 테러리스트의 공격을 받아 부상을 입었습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실와드 지역에서 이스라엘 방위군 수행하던 중 2명의 테러리스트가 2명의 IDF 병사를 공격해 병사들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군은 이에 대응해 총격을 가해 1명의 테러리스트를 사살하고 다른 1명은 제압했습니다. 그는 이후 병사들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그의 상태는 즉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YNN 뉴스에 따르면 부상당한 병사들은 키피르 여단의 두키바트 대대 소속이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부대는 무기와 테러 인프라를 찾기 위해 그 마을에서 작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경사들은 테러리스트들에게 칼에 찔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시 한번 테러리스트 중 한 명은 사살되었고 다른 한 명은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몇 주 동안 전해드려온 테네시주 입법 상황을 오늘도 전해드리겠습니다. 테네시주 의원들은 이스라엘과 유대 민족의 성서적 중심지인 유대와 사마리아를 논의할 때 웨스트뱅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불법으로 만드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신다면 저는 여러분께 테네시 주지사 빌 리에게 연락해서 주 정부가 유대와 사마리아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에 서명해달라고 요청하라고 권유드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아마 여러분 편지 중 하나 덕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테네시 주지사 빌 리는 주 정부 기관들이 공식 자료에서 웨스트뱅크 대신 유대와 사마리아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인정법은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달 초 테네시주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은 주 정부 기관들이 지침, 규정, 보도자료, 브리핑, 기타 정부 문서에서 웨스트뱅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기관장의 재량에 따라 제한적으로 예외가 허용됩니다. 이 법은 유대와 사마리아가 이 지역의 역사적, 성경적, 법적 정확한 명칭임을 명시합니다. 디갈 디리몬이 이스라엘의 이 지역에 대해 미국에서 교육 및 배중인식 캠페인을 주도한 American Friends of Jude and Samaria의 CEO이자 공동 설립자는 JNS와의 인터뷰에서 테네시주의 법안 통과가 대중의 인식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며 공유된 유대 기독교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두 나라를 더욱 단합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디르모니는 이것이 점차 이스라엘에 대한 인식을 바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미국에도 매우 중요한 일이며 사람들이 진짜 역사를 더 잘 알고 이스라엘 관련 거짓말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그들이 진실을 말하고 아이들에게도 진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딜모니는 현재 이스라엘 방위군, 예비군 복무 중인데 그는 JNS와의 인터뷰에서 정부 문서를 갱신해 해당 지역의 이름을 반영하는 것이 이 전쟁뿐만 아니라 진실을 공유하는 데에도 같은 이해관계를 가진 이스라엘과 미국을 더욱 단합시킨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JNSTV 주디오케이션은 여기까지입니다. JNS 뉴스특파원 조아시 헤이슨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뒤에서 수고한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룬 보갈렌터가 보드를 맡고 있고 유리 스레츠키는 스테이션 매니저, 라이언 리시츠, 작 지커만 프로듀서, 바르바라 하메노프가 함께합니다. 모두 한 주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멋진 프로그램들을 보시려면 JNSPB를 계속 시청해주세요. 이스라엘, 중동, 전세계 유대인 사회 소식은 jns.org에서 확인하세요. 구독해주시고 슈퍼 땡스를 남겨주세요. 다음 주에도 JNSTV의 주디오케이션에서 다시 뵙겠습니다.